폴란드 시골 마을, 실업률 40%. 17살 소년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형은 독일로 떠난 뒤 연락두절.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할아버지가 던진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한국어 배우면 인생이 달라진다더군. 믿기 어렵겠지만 언어 하나로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요? 지하실에서 유튜브로 독학하던 소년이 어떻게 3년 만에 바르샤바에 문화센터를 세우게 됐을까요? 그 과정에서 겪은 위기와 기적들, 그리고 한국이 그에게 준 진짜 선물이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도 지금 막막한 상황에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 거예요. 한 소년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야쿠브입니다. 17살이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카토비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한때는 탄광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하지만 제가 살던 시절엔 이미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어머니가 주방에서 어젯밤 남은 빵을 데우고 계셨어요. 오늘도 아버지 일자리 찾으러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죠. 아버지는 예전에 철강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고철을 주워다가 파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형 미하오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독일 가면 공장 일자리가 많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싸더라고요. 그런데 떠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형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우리 집은 반지하 같은 곳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죠.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어서 이불을 열어 장덮고 잤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거나 외국으로 나갔어요. 남은 건 할머니들과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야쿠브야, 너도 어디든 가야겠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죠. 여기 있으면 너까지 무너져 버릴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흩어져야 하나요? 왜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동네에서 일자리라고는 마트 계산원이나 청소부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저 같은 17살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인 광고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고물상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아시아 그쪽 나라인데 말이야. 거기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더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어만 배우면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죠. 언어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요.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언어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난 해볼 거야.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지만 막막했어요. 카토비체에 한국어 학원이 있을 리 없었죠. 한국 사람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한국어 배우기라고 검색했더니 수백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첫 번째 영상을 틀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 뭔가 신기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폴란드어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계속 따라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유튜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재를 구해야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죠. 책 한 권 사는 것도 우리 집엔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고물상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야쿠브, 진짜 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도와주마. 며칠 뒤에 중고 한국어 교재를 구해오셨어요. 독일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두고 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받았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들이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폴란드어는 라틴 문자를 쓰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자를 보니까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가나다라마바사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받침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소리나는 대로 쓰는 문자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K-팝도 들어봤습니다. BTS라는 그룹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가사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찾아서 한글로 따라 불러봤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드라마도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주인공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면서 겪는 문화. 충격이 제 심정과 비슷했습니다. 저도 곧 다른 나라에 가게 될 테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동네에서 한국어 공부한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야쿠부, 정말 한국 가려고 하니? 네, 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그런 용기 있는 아이가 나오다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위해 팝업 교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 집 뒷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간단한 공부방을 차려주신 거죠. 물론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수는 없었지만 응원은 해주셨어요. 야쿠부, 오늘도 왔구나. 할리나 할머니가 항상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할리나 할머니는 예전에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언어라는 건 말이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문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까지 알게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영상을 자주 봤습니다. 김치찌개라는 걸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빨갛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지? 싶었죠. 그런데 영상 속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마침 동네에 아시아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 음식 위주였지만 간혹 한국 음식도 팔았죠. 용기를 내서 가봤습니다. 김치찌개 있나요? 어색한 발음으로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어머, 한국 음식 아는 애가 있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입안이 불났습니다. 너무 매웠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었어요. 매운데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괜찮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애가 정말 한국어 공부하는구나. 그날부터 종종 가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가끔 서비스로 반찬도 더 주셨어요. 한국 가면 이런 맛 많이 먹게 될 거야. TOPIK라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듣기 연습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속도는 유튜브 강의보다 훨씬 빨랐어요. 한국 뉴스를 보면서 연습했는데 처음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1시간씩 뉴스를 들었죠. 읽기는 조금 나았어요. 한글을 읽는 데는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문법이 복잡했습니다. 높임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나 관계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폴란드어에도 격식체가 있지만 한국어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죠. 쓰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뿐이었는데 조금씩 길어졌어요. 오늘 할머니가 저에게 김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더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야쿠부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보네. 정말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이게 제 미래였으니까요. 드디어 TOPIK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은 바르샤바에 있었어요. 카토비체에서 기차로 3시간을 가야 했죠. 기차표도 아까웠지만 어머니가 용돈을 모아서 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시험 보러 가는데 이것도 못 해주겠니? 시험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온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렸어요. 긴장이 됐습니다. 듣기 문제가 시작됐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연습한 덕분인지 생각보다 잘 들렸습니다. 한국 사람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읽기는 더 자신 있었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기에서는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저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에 있어서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도우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니? 어머니가 물어보셨죠.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점수로요. 집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야쿠브 합격했대. 어머니가 소리치시는 걸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할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라고 하셨죠. 고물상 할아버지도 내가 알아본 눈이 맞았다면서 웃으셨어요. 정말 온 마을이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이었어요. 비행기표와 비자 준비에 돈이 필요했거든요.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해주신 거예요. 할머니들이 용돈을 모아주시고 고물상 할아버지도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야쿠브가 성공하면 우리 마을도 유명해질 거 아냐?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영사관에 갔을 때도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영사관 직원분이 저를 보시더니 나이가 어리네요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국어로 대답했더니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버스 정류장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도 오셨어요.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아들 잘 다녀와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니까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바로 그 글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공장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현실이 확 와닿았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지내야 했어요. 룸메이트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베트남에서 온 투안, 네팔에서 온 라즈, 필리핀에서 온 호세였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어머니는 잘 지내실까,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셨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투안이 저를 보더니 처음이지? 하고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괜찮아, 다들 그래. 투안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 일이 시작됐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고 냄새도 심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한국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야쿠브 씨, 이해했어요? 박세진 대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박 대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다 이래.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모르는 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엔 귀찮아하시던 선배들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특히 이민호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야쿠브 한국말 진짜 잘하네. 이 선배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공부 얼마나 했어? 1년 정도요. 1년으로 이 정도면 대단한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베트남 노동자가 기계 사용법을 몰라서 사고를 낼 뻔한 거예요. 한국 직원분이 설명하시는데 그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였습니다. 급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 옆에 가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베트남어는 몰랐지만 영어로 설명했어요. This is dangerous. You have to be careful. 그리고 한국 직원분께는 이 친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천히 알려주시면 금방 배울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진 대리님이 저를 다시 보시더라고요. 야쿠브 씨,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통역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사실 저도 신기했어요. 급한 상황에서 저절로 말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 일 이후로 공장에서 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할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한국 직원분들도 외국인들과 소통할 일이 있으면 저를 찾으셨어요. 야쿠브 씨,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박 대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야쿠브 씨, 제안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우리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통역 조교를 뽑으려고 해요. 관심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카토비치에서 갈 길이 없던 제가 이런 제안을 받다니요. 정말요? 네, 대신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 축하해줬어요. 야쿠브, 정말 대단해. 투안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책임이 따라왔어요. 더 정확하고 빠른 통역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기술 용어들을 외우고 안전수칙을 한국어와 영어로 정리했어요. 제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통역 조교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갑작스럽게 공장에 나타난 거예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습니다. 제 비자는 합법이었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단속반 직원이 말했을 때 공장 안이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단속반 직원이 저를 보더니 한국말 잘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동료들의 상황을 하나씩 설명해드렸어요. 이 친구는 비자 연장을 신청 중입니다. 이분은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사실은 아니었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단속반 팀장님이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를 많이 당한다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언어 문제 때문입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꺼냈어요. 외국인 안전 매뉴얼 한-0 번역본이었습니다. 밤마다 틈틈이 만든 거였죠. 기계 사용법부터 응급처치까지 모든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정리했어요. 팀장님이 자료를 보시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혼자 만든 거예요? 네, 동료들이 다치는 걸 보기 싫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그 자료 덕분에 저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히려 팀장님이 이런 인재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공장 사장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뒤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쿠브 씨, 한국어 통번역 훈련생으로 정식 등록하는 게 어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통번역 훈련생이 되면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가 찾던 인재예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폴란드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서 인정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니? 우리 아들이? 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했어. 동네 소식도 들려주셨어요. 할리나 할머니가 매일 제 안부를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물상 할아버지는 야쿠브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쿠브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카토비체에서 갈 길 없던 소년이 이제는 가족의 희망이 된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그 결정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룸메이트들도 제 소식을 듣고 기뻐해줬어요. 야쿠브, 너 때문에 우리도 힘이 난다. 투안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너처럼 성공하고 싶어. 라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번역 훈련 과정이 시작됐어요. 전문 용어들을 배우고 정확한 번역 기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통번역 훈련생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케이어 학당에서 고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왕복 2시간이 걸렸지만 기꺼이 다녔습니다. 어학당에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학생들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일본에서 온 회사원, 중국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유일한 동유럽 출신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야쿠브입니다. 현재 한국 공장에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폴란드에서 왔다고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가족의 어려운 상황,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 지금까지의 과정을 말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미국에서 온 사라가 말했어요.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은 정말 어려웠어요. 고급 문법, 한국 문학,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배워야 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었어요.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가서 복습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고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룸메이트들이 야쿠브, 불 좀 꺼줄래? 하고 말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야쿠브 씨, TOPIK 최고급에 도전해보는 게 어때요? 맞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력으로도 합격 가능해요. 정말 그럴까 싶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TOPIK 최고급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신문 사설도 읽어야 하고 논리적인 글쓰기도 해야 했거든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폴란드 사람인 제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매일 봤고 한국 역사책도 읽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든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시험 당일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장문 주제가 외국인이 본 한국의 매력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한국은 저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최고급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어학당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김 선생님이 이런 학생은 처음 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운 사람 중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어학당에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해주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설 당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입니다. 저처럼 꿈을 가진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와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연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야쿠브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르샤바에 한마이너스폴 문화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한다고요? 경험이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요? 야쿠브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한국과 폴란드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고향에 전해주고 싶었어요. EPS 시험 준비반, 한국어 기초교육, 한국문화 소개 클래스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식 요리 교실도 열고 싶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을 할머니들께 알려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르샤바의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카토비체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리나 할머니도 오셨어요. 우리 야쿠브가 이렇게 큰일을 하다니.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소식에서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할리나 할머니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할리나입니다. 할머니의 한국어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76세의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오셨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센터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저도 몇 년 전에는 저 자리에 앉아서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이었거든요.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야쿠브입니다.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한국어를 배우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해보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식 요리 교실도 인기가 많았어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김치구나. 처음 맛보시는 분들은 매워서 놀라시지만 곧 중독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교육부 관계자분이었습니다. 야쿠브 씨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센터를 둘러보시면서 계속 감탄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센터를 폴란드 전역으로 확장하는 꿈도 생겼습니다. 저녁에 혼자 센터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몇 년 전 카토비체의 반지하 방에서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우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니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 있는 룸메이트 투안에게서였습니다. 야쿠브, 뉴스에서 내 센터 이야기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도 베트남에서 비슷한 센터를 만들고 싶어. 제 일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바르샤바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언어 하나로 시작된 제 여행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됐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학생들이 올 거예요. 저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이요. 안녕하세요. 바르샤바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가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